기원하는 제사가 올려졌던 사직단 유적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양에서 발굴됩니다. 성공적으로 복원되면 의미 있는 관광자원으로 높은 가치가 기대됩니다. 순천 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이 찜통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의 지원과 주민들의 협조로 전체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고흥우주항공센터에서 이륙한 무인 항공기 드론이 장흥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른 아침 인근 주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연일 지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동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남 동부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에 남아있는 사직단 발굴에 나섰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곳인 사직단이 성공적으로 복원되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광역시 노변동에 위치한 사직단. 조선시대 풍년을 기원하며 토신과 곡물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입니다. 문헌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발굴로 지금은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양시 본강면 명암마을에도 이 같은 사직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3층 형태의 제단을 중심으로 담장이 주변을 감싸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계단이 형성된 대표적인 조선시대 사직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발간된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도 광양 사직단의 현 위치가 기록돼 있어 역사적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사직단으로는 도내 처음 모두 1억 원을 들여 전남문화재연구원과 발굴조사를 벌였습니다. 광양 사직단은 전남 지역에 아직 발굴된 사직단이 없고 보존 상태도 좋아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사직단 유적이고요. 형태의 구조가 아주 완벽하게 잘 남아있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제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양시는 체계적인 복원 작업과 고증 자료를 통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도지적 문화재를 신청하고 관광 자원을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국가적 사력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만 전국에 340여 곳에 이르던 사직단. 지금은 문화재로 6곳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양 사직단이 지역의 중요 문화재로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린 설명회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직접 나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에너지밸리 조성 등 광주 전남의 19개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락에 떨어진 국가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계획 발표에 따라 광양시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과 차세대 자동차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 등 14개 국정과제에서 27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광양시는 발굴된 대응 과제를 전라남도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폭염 속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 하나가 비좁은 경비실에서 장시간 버텨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아파트 주민들의 협조로 전체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순천 신도심의 아파트 경비원 현도영 씨. 찜통더위가 절정인 한낮이지만 단지 내 순찰과 옥상 청소 등 처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경비실 내부가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해지면서 여름철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요즘은 움직이면 땀 아니니까. 근데 경비실에 들어오면 에어컨이 틀어보면 아주 기분이 좋고 금방 시원해지고. 올여름 에어컨이 설치된 아파트 경비실은 이곳 아파트 단지만 3군데, 순천 지역 전체적으로는 100군데에 이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주목하던 시 당국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우선 과제로 착수한 건 지난해 말. 전체적인 실태 조사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안에가 거의 비닐하우스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9도, 40도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파트 주민들도 적극 돕고 나섰습니다. 전기료 등 관리비 부담에 흔쾌히 동의한 건 물론 일부 단지에서는 상당액의 비용을 보태 효율이 더 좋은 냉방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합니다만은 그 통지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 측면도 있고요. 경비실의 에어컨이 근로복지의 사각지대를 걷어내고 아파트 단지마다 상생의 훈훈함을 안겨주는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는 폭염 속에 물을 쓸 수 없다면 어떨까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저수조에 물이 차면서 660세대의 물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물을 빼내기 바쁘고 아파트 관계자들은 추가 배수펌프 설치에 정신이 없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 물이 넘치기 시작한 건 새벽 4시쯤입니다. 각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이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다 불편하죠. 화장실도 못하지, 세면도 못하고 있지. 당장 지금 현재 이빨도 못 닦고 있잖아요. 세수도 못하고 지금. 이 때문에 각 세대에 물 공급이 끊겼고 소방펌프 등 배수펌프 8개가 동원돼 하루 종일 물 빼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단수에 660세대의 주민들은 폭염 속에 씻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소화전물을 떠 식수로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찌는 듯한 무더위에 쉽지 않고 힘듭니다. 깜짝 놀랐죠. 아침도 굶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지금 이제 식수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라면이라도 이제 끓여 먹으려고. 저수조에서 물이 넘친 원인은 배수 작업이 끝난 뒤 정밀 조사를 통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전 진행된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나 정화조에 물을 통제하는 센서 고장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아날로그하다 델타를 신호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호상의 오류인지 이쪽에 오류인지는 이제 나중에 경기실 저걸 싸고야 기기실을 뿜어내야만이 원인이 나오죠. 열흘 넘게 계속되는 폭염 특보 속 단수에 아파트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 초여름 우박 피해를 입은 복숭아 농가를 돕기 위한 산지 판촉 행사가 진행됩니다. 순천 월등 복사골 영농조합법인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월등면 일원 산지 원두막과 노변에서 집중적인 할인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측은 해마다 진행된 복숭아 체험 행사가 사실상 무산돼 직거래를 통한 판매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세풍산단 2단계 개발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지난 4월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세풍산단의 추가 개발을 위해 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위원들은 1단계 개발지구도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통해 2단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청은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되면 분양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질 없는 2단계 개발을 위해서라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비행 중이던 대형 무인 항공기가 농촌 마을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인 항공기 날개가 찢긴 채 지붕에 걸려 도로에 늘어져 있습니다. 날개 길이만 22m인 대형 무인 항공기가 전남 장흥군의 한 마을로 추락한 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무인기는 노인 쉼터의 지붕을 충돌한 뒤 주택 앞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타고 오는 것처럼 부딪힌 소리 나더라고요. 그 비행하는 그 까만 말뚝처럼 생긴 것이 계속 살아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무인기가 지붕을 덮친 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쉼터로 당시에는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추락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추락한 무인기는 최고 24시간까지 태양열로 비행할 수 있는 140kg급 장기체공 무인항공기. 앞서 오전 7시쯤 국방과학연구소가 고흥 항공센터에서 시험비행으로 이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시간가량 바다 위를 비행하려고 계획했다 40여 분 만에 바닷가 인근 마을로 추락한 겁니다. 고흥에서 장 사이에 바다에서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지 이상이 없었는데 돌풍으로 인해서. 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등은 오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여수산단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 근로감독과 기획수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여수시청 앞으로 이동해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 측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의 재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며 투쟁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말리다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장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숨진 피해자의 체구가 작고 술에 취해 있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도농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교류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9일 거금휴게소에서 서울시 무용단 50여 명을 초청해 창작무용 공연을 열기로 하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각 지역 행사 기간에 맞춰 다양한 문화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 유치는 6월에 열린 고흥 전속예술단 서울 공연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광양시가 집중호우 때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광양시는 모두 33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진상 어치마을과 중마 성호마을, 고략 도이마을 등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과 낙석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경사도 정비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마다 집중호우로 입었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2분기 광주 전남 지역 가축 사육두수가 전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가축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기준 한우와 유구는 44만여 마리, 돼지는 114만여 마리로 1분기보다 각각 5.3%와 6.2%가 늘었으며 가격 역시 한우 수컷이 최대 113만 원, 판매용 돼지가 42만 5천 원으로 많게는 4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산란개는 입식 감소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4.3% 줄어든 425만여 마리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습니다.